이제 실전 모의고사 3회 두 번째 독서 지문이죠. 네. 그 사회 지문에 해당이 되는데, 네, 두 가지 복합 지문입니다. 네, 복합 지문인데, 가 지문에서는 공공성을 구성하는 그 하위 개념의 특성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나 부분에서는 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문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 관계인지도 나중에 읽고 나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문제를 통해서도 그것이 아마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첫 번째, 네, 7번 문제부터 있죠. 네, 7번 문제, 8번 문제 쭉 연달아 보면 일단 네, 7번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인가요? 네, 국어 수업의 일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것이 지문과 관련된 어떤 특수한 포커스를 맞춘 네, 문제인데 실체설과 과정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와, 많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선택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와 9번 문제가 여기에서 별표를 쳐야 될 문제입니다. 참고해야 될 문제고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살펴보면 이 관계에 대해서 서양 사회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공성의 핵심은 공적 영역이냐 사적 영역이냐라는 이 관계를 따지는 데 있는 건데 고대 그리스, 중세 사회, 근대 자유주의자 이 사람들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대립적 관계이면서 또 정당성에 관련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 부분도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나 부분도. 자, 첨화주술로 마지막까지 좀 보는데, 네, 소주제 잠깐 보니까 연속된 설명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나 부분에 대해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 나 부분은 자,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네, 공적 영역과 네, 사적 영역에 대한 네, 서양의 관점이죠. 서양의 관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소개해주는 내용입니다. 역시 또 정보적인 느낌의 제목이 잡혔죠. 네, 독서 지문은 제목이 없는데 저걸 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서양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관계에 따른 그죠? 네, 이 서양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에 따른 공공성의 위상이네요. 그래서 서양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걸 통해서 공공성의 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공성의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성의 어떤 중요도, 위험,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또 소주제 적어놓고 소주제는 이미 적어놨죠. 이제 분석 들어갈게요. 소주제는 이미 썼으니까. 자, 이제 분석 들어갈까요? 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어떤 서양의 관점이 바탕이 돼서 공공성의 위상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나 지문입니다. 자, 일단 1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공공성이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적 영역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일단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따라 달라진다. 자,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 확인합니다. 그래서 위상이 달라지는데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더불어 사는 삶과 번영을 위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 밑으로 잡을게요.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구성원들과
같이 살아가는 영역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네, 구성원들과 더불어, 네, 살아가는 공간인가요? 살아가는 영역이죠. 네, 더불어 사는 삶이죠. 더불어 삶이라고 할게요. 네, 더불어 살아가는 것과 함께, 네, 번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적 영역은, 네, 번영을 위해 마련됐다라고 정리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네, 사적 영역.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적 영역 부분은, 네, 개인의 자율,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권리라든가, 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네, 마련됐다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네요. 오케이. 공공성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자, 그리고 앞에 문단에 있었던, 네,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죠. 공공성에 대한 담론은 바로 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죠. 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성격과 범위, 관계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공적 영역과, 네, 네, 사적 영역에 대해서 그들의 관계라든가, 그죠? 네, 그들의 성격과 범위, 관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격, 범위, 그 다음에 네, 관계에, 예, 초점이 있는 것이다. 네, 초점. 공공성의 담론은 요거를 주로 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공공성에 대한 담론은, 네, 공공성에 대한 담론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르게 전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살펴보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다르게, 예, 전개됐다라는 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바로 그러한 점들을 또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두 번째, 이 문단에서 바로 요 다르게 전개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르게 전개, 요 부분이, 네, 두 번째 문단에서 바로 이어져서, 어디입니까?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공동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고대 그리스, 네, 폴리스 공동체입니다. 여러 가지 작은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죠. 폴리스 공동체에서, 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또 공공성은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네, 일단, 네, 공적 영역은요,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요. 아주 성숙한, 그죠? 당연히 권리를 가진, 네, 시민만이, 네,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공적 영역은요, 노예나, 차별받는, 직급이 낮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견을 굉장히, 네, 자유롭게, 교환을 했다. 네, 정당한 권리를 갖춘 시민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공적 영역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리클레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나요? 페리클레스는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네, 페리클레스. 자, 이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적 가치 실현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군. 고대 그리스에선 저렇게 이야기가 있었군. 자, 고대 그리스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네, 고대 그리스의 내용을 좀 더 보면, 네, 가계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인가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고대 그리스의, 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는
네, 사적 영역, 개인적 영역이 있죠. 사적 영역은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 가게라고 보는 거죠. 내 가게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은 공적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 못 받은 공적인 영역이 우선시 되었었던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아닌, 네,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담당하는 거였어요. 네, 시민이 아닌 자가 또는 아닌 사람들이 담당을 하는 거여서 개인적인 것은 우리는 공적인 일만 해, 시민들은. 그래서 요거는 네, 생산적인 활동, 노동 영역으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네, 생산적인 활동, 물질적인 생산이겠죠. 생산적인 활동인 노동으로 인식하기도 했단 내용이죠. 노동의 영역으로 인식을 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공적 영역이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거야. 그럼 사적 영역은 뭐라고? 시민이 할 일이 아니고 생산적인 활동, 노동의 영역에 관련된 거야. 사적 영역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자, 고대 그리스는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두 번째, 네, 중세 시대로, 네, 중세 사회로 넘어가 보면요. 네, 좀 몇백 년이 지난 거겠죠? 네, 중세 사회로 넘어가면, 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네, 공적 영역의 우월성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공적 영역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거죠. 우월성 인정.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고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네, 공공성의 가치가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네, 공적 영역에 네, 참여하는 거죠. 네, 공적 영역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와 비슷하게 영예로운 일이자, 그래서 영예로운 일, 영광이죠. 플러스 뭐가 됩니까? 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권리와 자유를, 네,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서, 고대 그리스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인식을 했죠. 그러면서, 세 번째, 중세사회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공공성의 가치가 강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적 영역의 우월성인데, 네, 공공성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강조됐다. 공성의 가치, 강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 좀 비슷비슷한 얘기로 좀 맴도네요.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자, 세 번째 문단은 근대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네, 소주제로 보면 근대 자유주의자들이 공적인 영역, 예, 공역이라고 할게요. 네, 공적인 영역과 네,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네, 사적인 영역에 대한, 네, 사적인 영역에 대한 누구의 관점? 네, 사적인 영역에 대한 그 관계라고 할까요? 네,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누구의 관점? 근대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을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대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이 무엇인지 또 정리해보자. 자, 또 첫 번째로 갈까요? 네, 첫 번째로 이렇게 보면. 자, 근대 시대인가요? 네, 근대 시대에 오면, 네, 공적인 영역이 우월하다라는 것이 이제 차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공적 영역이 계속해서, 네, 천몇백 년 동안, 네, 우월성이 있는데, 우월성에 대한, 네, 인식의 변화가 드디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눠서 인식을 합니다. 공적 영역과 네, 사적 영역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하죠. 그래서 네, 엄밀히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인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개인에 대한 관점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네요. 자, 개인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의 속박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개인은 신과 국가의 속박에서 벗어난 존재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로 본 거고요. 자유로운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요, 자신의 이성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이성, 그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성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삶 개척, 스스로 이제 삶을 결정하는 거겠죠. 삶을 개척하는 존재로 인식했어요. 과거에 신에 의존하던, 그리고 공적인 영역의 가치를 중요시하던 그 부분에서 좀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변했어요. 그 다음, 개인에 관련된 건데,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정당하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본주의 발달로 해서 개인의 이윤 추구가 정당화되기 시작했다. 정당한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정당화가 이루어진 걸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윤 추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건데, 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적 영역이 정당화되고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윤 추구로 인해서 사적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사적 영역이 정당화되고, 다시 한번 정당화되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윤 추구에서. 그게 국가에도 이익이 될 테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공적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엄밀히 구분되는데, 그러면 공적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가운데 사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유로운 활동이죠. 자유와 그 다음에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으로 움츠러졌어요.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로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이 공적 영역이, 그죠?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 내에서 근대 자유주의자들이죠. 자유주의자들의 특징들을 이제 정리하자면,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경계해서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가요? 침범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침범하는 것, 경계했다, 싫어했다는 내용이죠. 극도로 싫어했을 거예요. 자, 이건즉슨 뭐냐? 침범한 것을 경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영역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개입을 요구했던 거죠. 공적 영역을 최소화하려고 했었다. 다시 한번 중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보자면,
4번으로 따로 쓰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는 것이 당연한 가치가 된 거죠. 네, 약화되어야 되는, 네, 가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유주의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인가요? 네, 4문단으로 정리 들어가죠. 자, 네 번째 문단은, 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대립적 관계예요. 그 대립적 관계에 대해서 정당성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대립적 관계와 그 다음에 네, 정당성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대립적 관계의 밑바닥에는 네,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 즉, 다시 한번, 네, 공적 영역과 네, 사적 영역의 대립의 문제에서는 대립의 근본적인 부분에는 네, 정당성 문제가 있음. 정당성 문제가 있음이라고 할게요.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정당성 문제에 기인한 건데, 자,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요, 네, 대립이 아니라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네, 가치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은 가치의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 가치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가요? 네, 이렇게 대립적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대립적인 관계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 그 다음에 네, 사적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사적 영역의 범위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 범위에 영향을 주게 돼서 항상 이제 대립관계,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회나 시대에 따라서, 그죠? 네, 사회나 시대에 따라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공공성의 위상이 다르게 평가되고 있죠. 공공성의 위상이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네요. 만약에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이어서 봤다면, 그죠? 네, 이어서 봤다면 같은 내용이죠. 네, 같은 내용이라서 앞부분의 내용을 좀 요약하면서 마무리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